제가 왜 어떻게 종교 전문 기자가 됐나? 그 영광 옆에 같은 광자 돌림, 이제 빛고울 광주, 광산, 영광, 그 80년대 이후에 이제 광주 광역시로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주인데 저는 이제 그 지역에 완전히 그 시골.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이제 황룡강으로 둘러싸여서 섬 같은 이제 시골 출신인데 그곳에서 그 아주 저는 허약하게 태어났어요. 굉장히 허약하게.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기골이 어떻게 보면 장대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의 뭐 너무 허약하게 태어나 가지고 한 뭐 몇 살 대충 살다가 이제 죽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허약하게 태어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이제 헛구역질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밥도 늘 안 먹고 밥만 보면 구역질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 어른들이 보기에 제일 밉상이잖아요. 밥상머리 앞에서 헛구역질을 하고 요즘 얘들 밥 먹기 싫어하는 어린애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허약하게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한가 그런 그 몸도 허약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마음속에서 어떤 철학적인 고뇌나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심리 근처에 한 20리 근처에는 안에는 그 종교기관이라고는 교회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를 한 6, 7살 때부터 저 혼자 다녔어요. 저 혼자. 참 이상한 놈이죠. 그러니까 한 6, 7살 때부터 이제 뭔가를 이제 찾으러 다닌 것 같아요. 뭔가를. 그러니까 뭔가 끌리는 게 있으니까 갔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누나 넷을 낳고 이제 아들을 늦게 둔 귀한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는 예전에 이제 남아 선호 사상에 있는 시골에서는 이제 귀한 아들이라고 이제 5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 아버지도 굉장히 이제 좀 연로하신 상태에서 5번째 아들을 낳고 물론 제 밑에 남동생 하나 여동생이 하나 있어서 7남매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장남으로 누나 넷둔 장남으로 이제 컸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귀한 아들이라고 집에서 이제 사랑채 늘 아버지가 저하고만 사랑채에서 둘이 같이 잤어요. 저만 끼고 이제 귀한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그 58살에 57, 8살 지금 제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죠. 제가 지금 59이니까 그 나이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그 뭐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뭐 크게 배운 거라든가 이런 건 없으신데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너무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하면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은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은 100%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믿고 제가 이제 3일 동안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순수한 어렸을 때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은 모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착하고 어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렇게 갈 리가 없으리라고 물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분을 데려가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3일 뒤에 이제 전남대 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3일 뒤에 못 살린다고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하늘이 노래지고 하늘이 무너져 이제 딱 사춘기 때 그때 저희 2, 3살 아래인 동생만 해도 철없이 아버지가 뭐 그 장례식장에서 좋고 웃고 막 장난치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그때 막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제 믿음과 이런 게 다 무너지니까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충격이 크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충격으로 이제 야 이게 이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이게 엉터리네. 이게 뭐 하나님이 없잖아 이게 없네. 이게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 이제 한 그렇게 이제 엄청난 그때도 이제 충격이 컸는데 한 1년 뒤에 또 집안에 희한하게 이제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나가지고 이제 집에 뭐 이제 그때는 머슴이 있었는데 머슴이
이제 외양간을 잘 그 뒤처리를 잘 불을 떼고 뒤처리를 잘 못하고 이제 지푸라기 이런 것을 예전에는 이제 땔감으로 많이 썼는데 그것이 이제 뒤처리를 못하고 그것이 쓰러져 가지고 밤중에 쓰러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이 올라붙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한참 저 새벽 2, 3시에 부랴부랴 하니까 이제 소가 타져 죽게 생겼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소를 이제 그 곱비를 여기 이제 끌으러 이제 불 속을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소가 이제 끌어주고 나니까 소가 너무 이제 얼마나 뜨거운 상태니까 활짝 놀라서 이제 어머니를 뒷발로 차버린 거예요. 이제 뛰쳐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발라당 이제 들어 누워서 이제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불 끄러 오신 분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불 끄고 이제 정신없이 있는데 어머니가 제 옆에 있는데 아 뜨거 그래. 저는 이제 뭔지 모르고 그러는데 이제 엄마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이게 살이 쭉 뜯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 익어버린 거야 뒤쪽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싣고 가고 뭐 해가지고 막 그 다라에다가 담가놓고 막 소주를 다 온 사방간에서 갖다가 이제 붓고 이제 차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어리니까 안 데리고 가고 이제 누나들이 이제 뭐 어디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제 어머니를 싣고 병원으로 가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새벽이니까 정신 없으니까 또 돌아가면서 이제 골목에서 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하루 아침에 저 집이 저렇게 이제 풍지박산이 되는구만. 어떻게 저 집이 풍지박산이 되고 얘들이 하루 아침에 고아가 되네. 이렇게 이제 뭐 이제 골목길에서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 4개월 동안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그때는 이제 화상 이런 치료에 엄청난 돈도 많이 들고 뭐 주사 하나 맞는데 그때 그렇게 그 오래 전에 돈으로 2, 30만 원이 들 정도로 화기를 뺀다고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고통도 많이 당하시고 해서 한 3, 4개월 있다가 이제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나셨어요. 뒤쪽으로 이제 화상을 있고 앞쪽은 다행히 이제 화상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쪽만 이제 화상이 있으신 채로 이제 살아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런 그 우환과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어떤 이제 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이제 더욱더 이제 심해진 거죠. 누가 봐도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2, 300명이 마당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동네 분들도 다 울었거든요. 굉장히 그 젊은 사람이 이제 너무 일찍 돌아가시니까 참 애통하기도 하고 이제 동네 분들도 그런 너무 이분이 또 이제 착하기도 하고 선한 분이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무슨 뭐 문제가 있거나 뭐 하면은 가장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고 이제 도와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수백 명이 같이 모여서 같이 울 정도의 그렇게 이제 온 동네가 슬퍼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는데 제 어머니도 심성이 그러신 분이었고 저희 어머니 이제 그 뒤로부터 지금 93세신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때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우환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제가 믿었던 신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이제 회의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이제 정신적인 방황이 이제 온 전 존재 방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도 좀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시골에서는 나름 이제 공부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방황도 하고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광주일고를 갔는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워낙 정신적 고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공부에도 별로 집중을 안 하고. 그러다가 그 1980년에 이제 광주 5.18이 이제 해서 뭐 5.18 자체도 또 충격이었지만은 또 그때 이제 휴교령이 내려서 이제 학교를 한 달 동안 안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왕 원래 학교 가기 싫은 놈이 이제 학교까지 쉬니까 이제 예전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학교를 이제 그만두기가 참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늦게 둔 아들이라고 오직 장남이라고 아들 하나만 기대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기가 영 어머니 때문에 뒷목을 땡겨서 이제 결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휴교를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가출을 한 거죠. 그때 이제 학교도 이왕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출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제 그 학교도 안 가고 이제 밖에서 이제 서울 가서 제 지금 모습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을 많이 해봤죠. 이제
그 싸구려 옷 장사 하시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같이 그것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그 성격이 그런 성격이 전혀 못 되는데 또 하게 되니까 또 같이 옆에서 하라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세상에 못할 게 없더라고요. 제 성격상으로는 그런 걸 일체 할 놈이 못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활기차고 이제 그렇게 뭐 놔두껍게 이렇게 뭘 할 성격이 못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뭐 그 남의 집 커튼 달라다니는 것도 달라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방황의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유일하게 그 안 갔던 것은 이제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전라도 비하는 아니겠지만은 그 우리 동네 특히 친구들이 서울로 올라가면 전부 다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술집 뽀이를 했어. 술집 뽀이 전부 다 술라라는 다 할 게 그리고 이제 주먹제비 그러니까 그쪽으로 제일 가기가 쉬운데 저는 그것은 안 가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술집은 안 가겠다고 다짐을 해서 이제 거기를 안 간 게 이제 그나마 이제 술집을 가기가 제일 쉬웠는데 취업이 제일 용이한 취업이 가장 용이했었는데 친구들도 다 거기에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안 가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속으로 이제 다짐을 했죠. 근데 그쪽은 안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싸구려 옷장사 하는 사람도 이제 따라다니고 이제 뭐 인테리어도 이제 따라다니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예를 많이 매겼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신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고 당연히 이제 광주 5.18과도 또 관련이 있고 분노와 이런 세상적인 분노와 이런 것 때문에 제 삶을 지배했던 사람마다 이제 지배적인 감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욕망이 지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분노가 지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부끄러움이 수치심이 지배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정신 상태를 지배했던 것은 분노였던 것 같아요. 분노가 늘 지배를 했고 그때는 이제 항상 그 뭐랄까 예전에 이제 그 독립투사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랬지만은 이제 분노라는 것은 그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분을 못 이겨 가지고 자기가 폭탄을 쥐고 그냥 남조차 다 태우고 싶은 그런 심정 있잖아요. 세상을 전부 다 지구를 날릴 수 있는 뭔가 핵폭탄이 있다면 그냥 터뜨려버리고 싶다. 그런 분노 있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갖는 그런 분노. 그런 분노가 그 젊은 날에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서 상당 기간을 그렇게 방황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노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나마 뭐 굉장히 이제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러지 않은 것만 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그런 것만 해도 참 선신들이 보호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런 분노 상태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맛한 게 이제 저희 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도 이제 분풀이 화풀이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이 어머니인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하나는 제가 이제 분에 못 이겨가지고 어머니를 밀쳤더니 어머니가 이제 딱 저 석가래에다가 딱 이거 끈을 이렇게 딱 해서 목을 딱 걸으시더라고요. 내 눈앞에서. 근데 그 자기가 손에 이렇게 보통 끈을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보통 놔질 텐데 딱 그때 제 생각에 드는 생각에서는 우리 어머니 같으면 제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잡고 있겠구나. 석고상처럼. 저렇게 해서 죽겠구나. 이게 딱 그 생각, 그 어머니들은 무섭거든요. 그래서 딱 그때 그 전까지는 분노에 전혀 그 수그릴지를 몰랐는데 그때 딱 숙였죠. 그때 울면서 잘못했다고 이제. 아니면 딱 죽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딱, 저렇게 이제, 무섭더라고요, 그냥. 딱 그 위에다가 딱 목을 쫙 걸어버리는데, 이렇게, 그때는 이제 팍 무서움기가 들어가지고 이제 팍 이제 엎드렸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컴백홈. 이제 집으로 물론 바로 간 건 아니지만 이제 공부를 다시 이제 해서 이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미 이제 친구들은 이제 4학년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때 제가 이제 금융고시를 봐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이제 대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이렇게 이제 험악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때는 80년대 85학번이 80년대 이제 굉장히 학교는 소란스럽고 늘 데모하고 저도 물론 데모도 같이 많이 했지만은 소란스럽고 이제 어찌 됐든 밖에 그런 분위기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그런 캠퍼스의 삶이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요. 어떤 얘들이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봤을 때 요즘 애들이 니들이 뭐 고생을 알아? 이제 니들이 고생을 해봤어. 니들이 정말 눈물 젖은 빵의 맛을 알아. 이제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요즘 그때 같은 동기 대학생들이 그렇게 보인 거죠. 걔들이 무슨 세상 힘들다고 막 하면 니들이 세상 힘든 거 알아? 힘든 일 해봤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우스워 보이는 거죠. 너무 우스워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 안 해도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에 비하면은 이 학교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 호황에 초친 삶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도 늘 장학금 받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늘 4년 동안 장학금도 받고 그러면서 또 야학 가서 학생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신문사로 들어갔는데 신문사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사회부, 정치부 이런 사회부에서 이제 활동하고 또 정치부에서 활동하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신문사에 들어갔던 것은 제가 막연하게 조금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화순 만년사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언론고시라고 하면 이제 언론계가 이제 인기가 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고시라고 이제 해서 공부한다고 이제 화순 만년사에 그게 이제 정약용 정약전이가 자기 아버지가 화순 현감할 때 공부했던 그 절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밥 해주면서 이제 그렇게 조금 하는 절인데 수십 명 고시 공부하는 애들이 이제 머무르는 곳인데 저도 이제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몇 개월 지내다가 그 바로 밑에 광산김씨 제각에 이제 머무르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저도 이제 늘 그런 어떤 도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은 늘 있었죠.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연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런 뭔가를 가까이서 뭔가를 인연을 만났으면은 좀 세상을 속 시원하게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인연을 못 만나다 보니까 대학교 때 1, 2년 때도 다른 인연을 못 만나니까 옛날에 익숙한 데를 찾아가게 돼요 사람은. 그래서 옛날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또 교회를 한번 대학교 때도 가봤는데 역시 교회를 가서 이제 계속 다니면서 공부도 좀 해보고 설교도 들어봤는데 역시 들어봐도 전혀 의문이 전혀 하나도 안 풀리고 전혀 또 묻는 질문에 또 사리에 닿게 답변도 안 해주고 그냥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야 이건 역시 아니구나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또 나오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제각에 있었더니 그때 이제 공부하러 온다고 그 원광대 한의대 다니는 두 명이 이제 거기 제각에 공부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의대에서 국선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옆방에서 저는 이쪽 방이고 방이 두 개인데 공부하는데 저쪽 방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마루가 큰 넓은데 이제 낮에는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이제 마루에서 이제 나와서 그 친구들 이제 국선도도 하는데 물구나무 서가지고 막 1시간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저는 이제 그때는 아주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도인을 처음 만난 거죠. 와. 물구나무 서가지고 1시간을 있다니 저건 어떤 초식인고 저 무협지에 나오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표정으로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그 친구들 따라도 가보고 그 친구들이 있던 또 어떤 스님한테 공부하러 이제 어디 일주일에 한 번씩 경전 공부하러 또 가더라고요. 한 번도 따라가도 가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런 언론계 공부하면서도
늘 약간 이제 도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책도 보고 늘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을 사귀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제대로 이제 탈출구를 얻지를 못했는데 뭔가 인생의 어떤 근원적인 고민을 해결할 이런 것은 참 얻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야, 이왕 이제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은 뭐 어떻게 출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왕 신문사에 들어가면은 좀 일도 하면서 글도 쓰면서 도를 닦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신문사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신문 기자가 됐는데 또 신문 기자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그 업무의 규모가 되면은 처음에 애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도 닦으러 왔더니 도 닦을 시간이 없네 도무지 완전히 남이 시다발에다가 저 교당 시다발에 하다가 이거 내 인생 종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신문사에 들어가 보니까 그 뭐 위에 선배들이 그냥 꽁밥 주나요? 그냥 이제 죽어라고 굴리는 거죠. 육두문자가 그냥 뭐 상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첫날 그때는 이제 전화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공중전화 빨간 공중전화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새벽 4시에 공중전화에 이제 보고 그때는 그 사회부 경찰 기자는 제일 처음에 항시 들리는 곳이 그 자기 구역에 제가 이제 익산 구역을 맡았다 만약에 그러면은 익산 구역에 큰 병원 응급실하고 경찰서 그 형사계를 먼저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한밤중에 무슨 사건 사고가 났다. 또 뭐 그 살인 사건이 났다, 강도가 났다, 또 뭐 칼에 찔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체크가 되는 곳이 그 응급실과 영안실이고, 그 먼저 오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오는 게 영안실이니까 응급실, 영안실 또 접수가 되면은 이제 경찰 형사계 그곳을 이제 먼저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막 기자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청량리 쪽에 배속이 돼가지고 청량리 경찰서 바로 건너편에 어떤 동부 시립병원인가가 뭐 동부병원인가가 조그마한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영안실에 이제 그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다가 그 차에 이제 치여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막 영안실에 들어왔고 부인이 이제 막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도착했는데 부인이 도착해가지고 이제 막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발 뻗고 막 이제 정신없이 막 뒹굴고 울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그 한겨레 신문으로 몇 년 뒤에 옮겼고 그때는 이제 세계일보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 한문을 이름 같은 거 주소 같은 것을 한문으로 썼어야 됐어요. 이름은 특히 한문으로. 그래서 또 나이도 필수적으로 써야 되거든. 나이 같은 것도 주소도 필수적으로 써야 되고 뭐 피의자라든가 또 사망자라든가 이런 것을.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남편이 막 죽어가지고 지금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저같이 착한 마음이 여린 사람이 어떻게 저도 이제 같이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는데 이제 물어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뺑뺑뺑뺑 돌고 이제 결국 시간 지금 이제 한 4시 반이면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선배한테 이제 못 물어보고 이제 겨우 뭐 저기 어떻게 성만 알아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선배가 얼마나 그 장풍을 빨간 전화기 밖으로 장풍을 그냥 내보내더니 고막이 떨어 나가도록 장풍을 내보내서 욕을 얼마나 하면서 너 이 새끼 지금 집에 가, 네 집에 가라고 이제 그러는 통에 얼마나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신문사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바로 코피가 쫙 흘러들어 취재 수첩에 코피가 그냥 장풍을 뇌상을 입어가지고 바로 코피가 터지더라고. 코피가 바로 집으로 가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단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저처럼 뭐 약한 친구들도 할 수 없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아줌마 빨리 정신 차려.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헷가닥 지도 이제 그런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헷가닥 돌고 그러면 이제 오면은 또 군대식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곳일수록 이제 폭탄주 문화가 심한데 이제 검사들, 군인들, 기자들 그러면 이제 하도 선배들이 낮에 말폭탄을 날렸으니까 이제 또 달래줘야 되니까 일 시켜 먹으려면은 저녁에는 또 폭탄주 한 잔씩 쫙 돌리면서 시원하게 마셔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이제 늘 지내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뭔가 이것도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뭔가 뭐 새로운 것을 알리고 뭐 특종하고 뭔가는 이제 카타르시스가 막 생기고 뭔가 짜릿한 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자가 또 재밌네. 그래서 죽도록 힘들면서도 또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죽도록 힘들면서도 재밌는 게 있고 또 내가 쓰면은 또 신문에 이름도 나오고 또 그러니까 죽도록 힘들면서도 뭔가 또 짜릿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부에서 가서도 이제 한겨레 신문 가서 정치부에서도 몇 년 동안 일하고 그러면은 뭐 맨날 대통령 후보들하고 아침 그때는 이제 새벽에 그 집에 가서 늘 아침을 같이 밥상에서 같이 앉아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밥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지가 뭐 하나 된 줄 알고 이제 우쭐한 기분도 들고 그래서 또 기사 쓰면 맨날 이제 또 뭐 나오고 뭐 대통령 후보가 어쩌니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이재명이 어쩌니 윤석열이 어쩌니 뭐 같이 요즘은 아마 같이 밥 안 먹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90년대까지만 해도 늘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정도로. 그래 이제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을.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예전에 기자도 되고 기자 돈도 벌면서 도 닦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뭐 미친 듯이 그렇게 막 또 그런 생각을 하도록 선배들이 그냥 놔주지도 않고 헛생각이 안 들도록 굴리는 거죠. 이제 군대처럼 딴 생각이 안 들도록 계속 굴리는 거죠. 선배들이. 또 저도 좋다고 이제 같이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굴리겠지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비야 하면서 이제 같이 약간 또 흥분 상태 조증 상태가 같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막 열심히 막 일하고 또 기사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 내가 뭐하러 이걸 선택을 했는지 이것도 잃어버리니까 이제 인생에 그랬을 때 꼭 이제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또 불보살이 계시다면 그때 한 방씩 쳐주시는 거죠. 이제 한 방씩 인생의 고가 오더라고. 인생의 고가 오서 그렇게 미친 듯이 이제 일만 하고 일만 쫓고 살다 보니까 또 집도 엉망이 되고 또 삶도 너무 이제 매일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일은 또 나름대로 뭐 인정은 받는다지만은 또 뭐 몸도 상하고 굉장히 그런 식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또 삶에 또 회의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신문사 들어간 지 한 9년 8, 9년 9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정신을 차렸다기보다는 어떤 그 삶의 어떤 고통에 의해서 너무 이제 주변 상황도 막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고통에 의해서 저절로 이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수행 모드로 들어가서 제 스스로 좀 평정을 찾을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책도 보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수행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맞아 원래 내가 처음에 기자가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조금 수행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하고 싶었어. 내가 원래 그런 마음이었지. 그래서 이제 과감히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그만두고 이제 문화부 종교 전문 기자, 종교 담당 기자. 이제 전문 기자는 한참 전문성이 있을 때 이제 전문 기자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종교 담당 기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화부 종교 담당, 문화부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영화 담당이 있고, 연극 담당이 있고, 책 담당이 있고, 미술 담당이 있고, 뭐 뮤지컬 뭐 이런 공연 담당이 있고, 뭐 요즘처럼 TV 대중 문화 담당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지금 맡으라면 뭘 담당하겠습니까? 전부 다 그 영화, TV, 책 이런 걸 담당하고, 제일 인기 없는 것이 학술하고 종교인데, 종교는 학술보다 더 인기가 없더라고요. 학술보다 더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종교를 서로 안 맞겠다고 서로 기자들이 싸우고 있더라고. 싸워서 붕 떠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맞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건 내가 맞겠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문제가 아무도 안 받겠다고 서로 싸우고 이제 그러게 있는데, 제가 봐도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 다 뭐 영화나 뭐 책이나 이런 걸 맡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종교 기사가 실은 제가 그때 보니까 또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교단 뭐 이제 위주로 이렇게 많이 이제 기사를 종교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맡아가지고 첫 번째 이제 썼던 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제 그때는 제목이 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를 했는데 나를 찾는 그걸 이제 그때 이제 수행 그 수도 현장에 가서 뭐 일주일간 참선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좌선 프로그램 뭐 뭐 동사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삼동원에서 했던 동사섭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런 일주일씩 또 10일씩 그런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 자기 어떤 상처를 어떤 식으로 드러내고 어떤 식으로 상처를 어떤 식으로 치유해 가는가, 이런 현장 늑보를 이제 쓰는 게, 그건 이제 제 바람이기도 하죠. 제 스스로가 이제 상처가 많고 해소되지 않는 상처와 이런 것들이 이제 많고 이런 것이 아직도 이제 들끓고 내 마음에서 내면에서 정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이제 정돈하고 싶었고 평화를 찾고 싶은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제 스스로 이제 해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문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걸 하면은 뭐 일주일씩 어떤 것을 10일씩 하면 신문사에서 시간을 줄 리도 없고 그 들어가면 또 비용도 내야 되는데 신문사에서 그런 비용을 낼 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여름 휴가, 겨울 휴가, 뭐 추석 연휴, 설 연휴 이런 걸 다 해서 이제 추석 연휴가 조금 부족하면 한 3-4일 부족하면 제 개인 휴가 한 이틀 이게 뒤에다 연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비용은 개인 비용을 다 써가면서 제가 스스로 그런 수행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 돈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그런 식으로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 그런 그 현장 늑보를 갔다 와서 이제 물론 일주일 동안은 어떤 제가 온불교도 했고 천도교도 했고 기독교도 했고 뭐 카톨릭 영신수련도 했고 불교도 이빠사나 뭐 다 했지만은 어떤 데를 가든지 아무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일단 거기에서 100% 거기 참여자 중에서 이제 이끄는 사람의 의도에 참여한 사람이 20명이다. 그러면 이끄는 20명 중에서 가장 1등으로 몰입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가장 몰입해서 하겠다. 어떤 선입견도 배제하고 어떤 고정관념도 배제하고 판단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걸 이제 현장 늑보 기사를 이제 나를 찾는 사람들을 이렇게 썼죠. 그때 이제 그걸 한 20회 정도 할 생각이었는데 한 12, 13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신문사 내에서 그 기자들을 평하는 조그마한 이제 그 신문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이제 온불교 같으면 교무님들만 보는 이제 조그마한 신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신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신문사 내에서 제 기사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톱으로 거의 톱 기사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만 한다고. 무슨 이 중차된 시기에 화를 놔라니 뭐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만 한다고 이제 비판을 엄청나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더군다나 이제 한겨레 신문사는 이제 진보지이고 굉장히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이런 게 강한데 사회 정책으로 문제가 있으면 비판도 하고 이렇게 개혁해 나가야 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분노의 에너지도 모아서 세상을 바꿔나가야지 맨날 분노를 놔버리라고 그러니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 한 20회까지 못하고 그것은 이제 중단되고 말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독자들 여론조사를 그때는 독자들 여론조사를 가끔 몇 달 만에 해봤어요. 당신은 한겨레 신문 기사 중에서 한겨레 신문 기자 한겨레 신문을 받아보는 독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한겨레 신문 기자 중에서 어떤 기사를 제일 많이 읽습니까? 그랬더니 제 기사가 1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너무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전부 다 한겨레 신문은 굉장히 사회부 어떤 정치부 이런 기사 위주의 신문사인데 사회부 기사도 아니고 정치부 기사도 아니고 문화부에서도 얼마나 영화나 문학이 이런데 한겨레 신문에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뭐 문학도 아니고 뭐 영화도 아니고 뭐 공연도 아니고 미술도 아니고 종교 기사를 제일 많이 읽어? 이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기존의 종교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기존의 종교 교단 소식 뭐 이런 건 안 쓰고 이 종교 창시자가 만든 것은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정신적 고통에서 구원해주고 치유해주고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만 포커싱을 맞춰 쓴 거죠. 뭐 교단 소식 천주교 주교 회의가 뭐 어쨌느니 KNCC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 한기총이 뭐 어쨌느니 원불교 교조원이 뭘 어쨌느니 이런 것은 관심 없고 그냥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그 수행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상처에서 치유되고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 이것만 가지고 이제 그걸 했으니까 그것에서 사람들도 엄청난 갈증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제 기사를 많이 봤다는 것은. 이런 것에 제 스스로가 그것에 엄청나게 갈증을 느꼈듯이 제 스스로가 실은 그 시리즈를 하면서 저도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저도 이제 촌놈이다 보니까 굉장히 완고하잖아요. 시골에 사람들은 어떤 지가 어떤 주체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이 가르쳐준 대로 또 문화적 경험의 어떤 그것대로 대부분 움직이는 게 99% 인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주입받은 그런 또 옆에서 본 환경대로 그냥 촌놈이니까 꼰대죠. 생각 자체가 꼰대고 그러니까 뭐 열리지가 못하고 어떤 상처에 대해서 좀 가볍게 바라보기도 어렵고 뭐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죽기 살기로 이렇게 고뇌해야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 또 죽기 살기로 맨날 가출하고 방황해야 이것이 나는 내 삶은 내대로 이것이 또 이건 줄 알고 자기 하나에 몰입된 것에 계속 이제 침잠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런 어떤 경험의 세계라든가 생각으로부터 조금 가볍게 벗어나서 해탈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늘 그런 주입받은 문화와 선입견 속에서 늘 살아가는 꼰대였을 뿐이죠. 그런 어떤 꼰대성을 벗어나는데 가볍게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을 다 떨치고 그것과 하나 되면서 어떤 곳을 가서든지 그것과 하나 되면서 어떤 곳은 이곳은 차분하게 그냥 정만 하는 좌선하는 곳이었다면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한 곳은 완전히 미치는 거 널뛰듯이 구판을 벌여서 하는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작정을 했으니까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20명이 참가했으면은 내 1등으로 거기서 미친 것을 원하면 1등으로 미치겠다고 작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변화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고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종교 전문 기자에 들어섰고 그러면서 이제 2002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년 전이죠. 그때는 신문사에 1년 휴직을 내고 인도를 1년 동안 이제 순례를 했습니다. 인도를 1년 동안 순례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딱 40살이 됐을 때 40살이.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여행 다니는 게 보편화됐는데 저희 때만 해도 아마 요즘 시대 같으면은 저처럼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면은 배낭 메고 저 산티아고 순례길 건다든가 뭐 이런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이제 요즘처럼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고 예전에는 뭐 70년대 80년대였으니까 80년대 초반 제가 방황하던 시기는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이제 80년대까지도 외국에 간다는 것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외국에를 기자들도 그 이후에는 저도 수태 엄청나게 1년에 뭐 서너 번씩 늘 4-5번씩 나갔지만은 그 전에는 저도 외국에를 한 두 번인가밖에 잠시 취재하러 나갔본 경험이 없을 정도로 외국 경험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혼자 인도를 가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다 보니까 진짜 떨리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당연히 영어도 서툴기도 하거니와 또 외국 여행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인도가 굉장히 또 그런 험한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변화될 필요성을 이제 강력히 내면에서 뭔가 솟구치더라고요. 요따구로 살아서는 안 돼. 뭔가 좀 더 다른 세상에 좀 더 부딪혀서 좀 더 깨질 필요가 있어. 이런 이제 강렬한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겁이 많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단 부딪히기로 작정한 것은 그 더 외피를 둘러싼 나약함과 두려움 내면에 더 강한 그런 충동과 욕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출가를 하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도 더 강한 그 무의식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저도 이제 인도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행다운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여행을 해보는데 더군다나 혼자 가는데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뭐 인도 100배 즐기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가지고 메모를 그냥 얼마나 깨알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깨알같이 다 써놓고 몇 달 내내 공부를 해가지고 다 깨알처럼 메모해놓고 전부 다 스케줄까지 다 잡아놓고 했는데 그 방콕에서 환승하면서 뒤돌아보니까 그 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책이 어디로 가버린가. 그 책에다 뭐 스케줄이고 모든 공부를. 야, 이게 참 이제 더 이제 망망대해로 떨어진 기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로 가서 이제 혼자 여행을 했는데 정말 그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 달라이라마가 이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수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수행에는 이제 참선이 있고 염불이 있고 주력이 있고 또 이렇게 필사하는 것도 있고 강경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수행에는 장점이 있고 모든 것이 이제 기도가 있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장점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것이 순례라고 했어요. 순례. 그분은. 그러니까 순례라는 것이 뭐 어떤 성지만 가는 순례는 아니고 저도 성지만 다니지는 않았으니까요. 물론 저는 이제 물론 부처님 성지라든가 뭐 유명하다는 이렇게 성지를 다 가보기는 했지만은 그런 꼭 성지를 가는 게 진짜 순례는 거기 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건과 뜻하지 않는 장애, 삶의 어떤 장애물들. 그 인도라는 사회가 이제 재미있는 것이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전혀 않는 것이 인도에 이제 뭐 기차도 온다 그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한 10시간씩 연착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리고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저도 이제 간디가 있었던 가장 북쪽에 있었던 아시람을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20몇 시간 걸리는데 한밤중에 그 이제 운전기사가 이제 그 버스를 세워놓고 어디로 갔는데 나타나지가 않아서 이제 저는 정말 오줌이 마려운데도 혹시 오줌 싸러 어디 갔다 오는 타에 떠나버릴까봐 참고 참으면 1시간을 참아도 안 오지 2시간을 참아도 안 오지 3시간을 참아도 안 오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른 데 가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세워놓고 아무 말도 없이 자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도라는 사회는 그래도 아무 손님이 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뭐 악유하고 이러지 않은 사회니까 정말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이런 곳에서 더군다나 이제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때만 해도 뭔가 기자 나부랭이라면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뭐가 통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는 뭐 아무것도 뭐 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그야말로 진짜 연약한 어린 양 그야말로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정말 40살 먹도록 나는 뭐하고 살았던가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참 이렇게 내가 참 이렇게 생명력이 세상을 사는데 이렇게 뭐가 없었던가 스스로 자책할 만큼 무력한 어떤 개인만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제가 단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제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삶에서 부딪혀서 되지 않을 일은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지에 떨어져도 항상 길은 있다. 인도 같은 데서 너무 막막한데 오지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너무 그 외딴 무인도에 떨어진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여기서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어떤 사람이 태워주는 어떤 집차를 타고 어디까지 갔는데 대중교통도 전혀 다니지도 않고 그러면 나 여기서 몇 달 동안 영원히 못 나가는 거 아니야? 혹시 이제 그런 막막한 기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 뭐든지 일단 생각을 하고 길을 찾으면은 반드시 뭔가
사람이 돕든 불보살이 돕든 신이 돕든 뭔가 돕고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시 체험적으로 체험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이 심어준 제 이제 뭐 어떤 분은 어떤 스님은 저한테 맨날 공포를 심어주어 가지고 야 누구는 뭐 저기 어떤 청화 스님 제자는 3년 전에 나를 찾아왔는데 말이야 거기 지금 어디 간다고 어디 히말라야 어디 간다고 가가지고 아직까지 안 오고 있다. 지금 아마 어디 땅 밑에 지금 3m 속에서 썩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인도에는 그런 그 돈 찾는 그런 것도 없는 줄 알고 그 1년 동안 쓸 달러를 바꿔가지고 전대를 차고 다녔거든요. 근데 인도는 이렇게 더운 나라 해가지고 전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는 이렇게 다 더운 나라 전대가 다 보여, 이렇게 훤히.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를 보고 그런 거예요. 야, 진짜 너만 묻어버리면 진짜 평생 3대는 먹고 살겠다, 3대는. 인도 오지에서 이제 오지 사람들. 현재 가보면, 인도 오지에 게스트하우스 가보면은, 거기 묵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그 문고리가 전부 다 고장 나가지고 닫히지가 않아 안에서. 그 시꺼먼 놈들만 왔다 갔다 밖에서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밤에 처음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 시꺼먼 놈이 언제 들어올까 칼 가지고 언제 들어올까 맨날 이제 그런.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여성분들이 그렇게 인도 여행하고 가면 당연히 이제 저는 조심을 해야 한다고 물론 생각은 들지만은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저한테 막 주입시켜준 그런 두려운 일은 현실에서는 없더라고요. 현실에서는 그런 괜히 쓸데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훨씬 더 용기를 주고 인커리지를 시켜줘야지 그런 식으로 남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별로 인간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괜히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 쫄았는데 얼마나 쫄았겠어요. 오지 다니면서도 늘 밤에 잠 못 자고 늘 그런 공포 영화처럼 이렇게 상상이 되기도 하고 늘 오지 가면 대부분 다 게스트하우스는 묵는 경우가 저 혼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히말라야라든가 이렇게 순례도 많이 다니고 또 그리스도 뭐 저 순례도 다니고 5년 전에는 몸이 아파서 1년 동안 또 이제 쉴 기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역마살기가 있는 사람이 그 아직까지 그 한 곳에서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뛰쳐나간 사람이 직장을 30년 넘게 한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30년 넘게 한 이유가 그 도저히 못 참겠으면 몸이 아프더라고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2002년도에 인도를 1년 돌았다면 한 5년 전에는 또 몸이 아파가지고 1년 휴직해 가지고 또 한 달은 히말라야 가고 한 달은 이제 공동체 마을에 이렇게 살면서 이런 식으로 번갈아 지내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지내보고 이제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이제 책까지 썼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좋은 선지식이나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삶에서 부딪히면서 장애를 만나고 그러면서 깨지고 그렇게 배웠던 것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변화시키고 궁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종교 전문 기자로서도 저는 이제 물론 종교 전문 기자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원불교 분들도 물론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기들도 만나기 어려운 맨날 그 상사님, 종법사님 맨날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막 뭐 만나고 몇 번이나 만나고 틱약한 스님도 만나고 뭐 세상에서 유명하다 하신 분들도 다 만나서 막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부러워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분들의 삶에서 어떤 지혜를 얻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정말 내 자신 종교 전문 기자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내 자신을 바꾸는 어떤 경험이랄까 이런 것은 어떤 뭐랄까 순례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